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무반 교육생이신 김수환씨, 돼지 아빠 이 두 분을 모시고 낙찰받은 물건도 얘기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떻게 삶이 조금 틀려지시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돼지 아빠부터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서 온 돼지 아빠입니다. 돼지 아빠 박수. 자, 김수환씨. 네, 저는 부산에서 온 김수안입니다. 예, 박수. 예, 수환씨라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네, 우리 어머니께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오래 잘 살으라고 이름을 따로 한번 지어주셨는데 개명하기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냥 이 이름은 닉네임 내지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럼 친한 지인들한테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은 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하면은 그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지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수환씨라고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네, 그래주면 좋지.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할 때 전부 다 이제 수환씨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돼지 아빠는 왜 돼지 아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 이제 와이프랑 지금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를 돼지라고 불렀어요. 클대자, 땅지자, 큰 땅 같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예. 이렇게 오순도순하게 예. 살자라는 의미에서 돼지 이렇게 불렀구나. 예, 그런 뜻으로. 뜻은 그건데 표현은 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깊은 뜻이 있네요.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 사무실에 어떤 계기로 왔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수환 씨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관심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경매를 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있었습니다. 오. 근데 그때는 어쩌다 이제 학원에서 한번 이제 수강하고 했었는데 좀 멘토가 없으니까 혼자 하기에는 조금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있다가 유튜브 동영상 이제 우리 대표님 동영상 보고 제대로 된 경매를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3월 중순쯤에 마음을 먹고 대구까지 왔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낙찰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 예전에 낙찰을 한 2번 받았었어요. 어떤 물건 받으셨는데요? 아파트 2개를 받았었습니다. 아파트 2개. 네. 몇 년 됐어요? 그게 2015년도 정도 됐습니다. 2015년도. 15년이면은 그렇게 옛날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아직 그 임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가격이 좀 올랐겠네요? 많이 올랐겠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몰랐었는데 2개 다 좀 많이 올랐지. 시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원래 부산이 좀 오르는 시기였는데 전국적으로 다 예. 올랐다니. 그럼 뭘 사도 다 그때는 경매가 아니더라도 네. 사면은 오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경매로 했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을 좀 더 보고 들어갔다면 네, 다른 그렇죠. 분들보다 2, 3천 원 더 차익을 보겠죠, 지금 또. 네, 그렇죠. 그럼 그때는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때도 시세 차이가 조금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보고 들어가는 방법은 몰라가지고 조금은 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상승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보유 중인데 시세가 좀 많이 올랐죠. 수환 씨는 그 2마리 토끼를 잡았네. 그때 샀을 때 시세 차익도 봤는데 올라가는 장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5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 차익을 2천 봤다 그러면은 한 7천 정도 이렇게 보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시스템을 잡으셨네요. 꾸준히 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랬을 건데 그때 당시는 명도하고 또 세를 붙이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새롭고 또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명도를 하러 갔는데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거 그때 당시 참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해서 2번 하고 멈췄지. 다 그렇다니까. 이게 저 역시도 혼자서 했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차익을 보고 또 팔면서 돈은 버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외롭다는 거. 경매는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첫 물건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요.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직장 동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물건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강제집행이었더니 소멸 기준이 어때가지고 이쪽에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니 없니 이런 간단한 것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세는 어떻게 났다든지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든지 집에서 있는 집사람도 뭐 알아듣는데 주식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와 잘 받아갔네 부럽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과정마다 누군가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참 즐겁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돈을 버는데 혼자서 즐겁고요. 이게 명도하면서 뭔가 힘든 일 있으면 혼자서 힘들고요. 혼자서 걱정을 하고 혼자서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졌던 게 경매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대화 좀 되는 그런 모임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임은 돈을 달래. 가입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원장님이 물건 하나 던져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설팅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런 얘기하고 크게 내한테 경매를 하는 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뭔가 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받고 그리고 세놓고 팔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안 쉴 수 있는 말 통하는 모임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 거거든요. 경매를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이 치고 나가는 걸 보면은 자극을 받는다니까. 에너지를 받고. 중간에 스터디는 되게 많은데요. 멘토가 제대로 없으면은 그 스터디는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환 씨가 이 경매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게 이 명도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이 마음고생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게 쉬어버리면은 이제 경매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게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군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건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쉽게 이제 또 다음 물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뒷백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 물건을 또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수환 씨가 이렇게 또 찾아서 이렇게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경매로는 우리 돼지 아버지보다는 한창 선배시네. 물건 개수로는 돼지 아버지가 더 많은데. 자, 그럼 우리 돼지 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실무반에 들어오셨죠? 저는 이제 기초반 안 하고 바로 이제 실무반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와이프가 아침마다 유튜브를 듣더라고.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그때는 직장 다니고 저보다 일찍 출근하니까 저는 자고 있으면 꼭 아침에 들어. 출근하기 전에. 사모님이 되게 계획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틀었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래 매일 듣잖아요. 아침마다 자면서 잠결에 듣고 싶은데. 듣기 싫은데 그 목소리 나는 속으로 진짜 사투리 세다. 진짜 저도 사투리 쓰지만 저렇게 사투리 심하게 쓰는 사람은 처음 들어본다. 그만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게 조금씩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런 것도 있었네. 계속 그런 게 조금씩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대뜸 이제 와이프가 등록할까 이러더라고요. 뭐 실무반 바로 실무반 뭐 얼마에 뭐 하더라 알아보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할래 이러더라고. 저는 설마 하겠나 이런 생각했죠.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근데 좀 며칠 지나면 대뜸 이제 조 실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몇 번 했나 봐요.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실무반에. 그 있다 뭐 답변 듣고 했더라고 바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예. 돈은 꼽혔고. 예. 목요일쯤 이번 주 일요일날 수업 있으니까 가보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죠. 그래서 이제 첫 수업 듣고 이제 지사님하고 이제 면담할 때 이래 왔다.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첫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진지하게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에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돼지 아버지를 봤을 때 생각이 없더라고요. 경매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경매라는 거는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받아가지고 명도하거나 세놓거나 팔았을 때에 돈이 남을까 안 남을까 이런 되게 자기와의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 사람이 특히 일반 물건도 아니고 경매 물건을 이렇게 취급한다는데 그냥 집사람이 가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아 이거 수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보다는 힘들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죠. 수강료는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준다고. 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모님을 보내십시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야지 나도 열정이 생기고 본인도 받는 사람도 열정이 생긴다고. 둘 다 이게 궁합이 맞아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상태로 제가 수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뻔히 보입니다. 가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아씨 수강료 씨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내가 또 괜히 또 이게 곤조로 부린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보냈죠. 목표가 그래요. 나중에 와이프를 제 1선으로. 지금 와이프가 이제 지금 육아 휴직 중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매달 수입이 있고 제 직장 다니며 월세를 받고 그러면 와이프를 그만두게 하려고. 그게 진짜 남자로서는 늘 가지고 있는 꿈 아니에요? 예. 저도 집사람 애기가 생겼을 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을 때 수입이 저보다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가 생기면서 집사람하고 계속 맞벌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집사람을 일을 그만두게 하고 가정에 더 이렇게 있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집사람을 일을 그만두게 하고 가정에 있도록 했죠. 힘들더라고. 이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쉽게 내가 결정을 내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 정서상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네. 물건은 어떤 걸 받으셨죠? 물건을 처음에는 상가를 받았어요. 김해 있는 상가를 받았죠. 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2개가 있었잖아요. 예. 40평, 40평. 예, 40평, 40평 해가지고 401호, 402호. 예. 위치가 괜찮더라고, 여기는. 예, 저도. 역도 바로 근처에 있고. 예. 그리고 주위에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옆에 바로 아파트 있고. 상가 위치로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죠. 예. 현장도 가보셨어요? 예. 이쪽은 이제 오피스하고 학원 쪽, 그 다음 길 건너면 이제 번화가, 먹자골목,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이쪽은 좀 조용하고,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게 좀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여기는 지도만 봐도 여기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애들 학원으로 이렇게 가르치기에는 나쁘지 않는 위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리고 교통편도 되게 좋고, 예. 그죠? 여기는 시세가 얼마 정도 하던가요? 80만원? 100만원? 잘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예. 평균적으로는 80만 원 정도, 예. 1000에 80이나 2000에 70 정도 받을 수 있는 상가였고요, 그죠? 예. 8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는 시세가 돌겠네. 예. 그런데 이쪽에 지금 세입자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둘 다 있었죠? 예. 원래 보증금 얼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401호는 지금 광고 회사인데 2000에 60에 있었어요. 2000에 60. 예. 402호는? 402호는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아, 이제 협동조합 이제 교육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연드림 뭐 이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거기는 이제 전세로 있었어요. 전세로 있었어요? 8천만 원. 8천만 원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 개인이면은 좀 타격이 클 텐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 그렇지. 여기는 비영리 단체니까 저거들이 월세 내는 게 아니고 조합 측에서 예, 내주는 조합원들이 거잖아요. 회비를 내서 이제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월세도 내고 뭐 보증금도 내고 이제 한 3,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3,000명이면 회원이 되게 많다, 그죠? 이제 1층에 자연드림을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다 팔아요. 뭐 라면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거네. 주스도 팔고. 우리 집사람이 저희들이 회원이거든요. 연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연회원 있어요, 있어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좀 무농약으로, 예.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좋은 재료 쓰고. 야채 이렇게 하고 음료도 애들한테 먹을 만하는 유기농. 예. 그런 진짜 양아치고 이렇게 좋은 파는 재료. 그게 자연드림이거든요. 그게 아. 1층에 있었다고요?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4층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 교육장. 그렇구나. 그 건물에 보면은 5층에도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새를 지금
주고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연들이 많이 쓰네? 예, 그런 교육을 하는가 봐. 딱 교육장이네. 예, 예. 이쪽에 점포 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육하고 예. 이렇게 보내는 그다음에 그런. 뭐 조합원들도 와서 교육받고. 조합원들도 예. 그렇게 이제 납품해주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 교육도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3월 22일 때 입찰 들어가지고 낙찰을 받았잖아요. 예. 명도하러 갔습니까? 명도할 때는 만나지는 않고 전화로 다 했어요. 그래요? 예. 전화로 다 끝났어요. 전화로 명도를 끝냈어요. 예. 오, 대단한데. 저하고 전화 많이 했죠? 예. 예, 이 명도 하는 과정에서 이 세입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좀 첫 물건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저하고 밤늦게까지도 막 얘기하고 예. 그랬잖아요. 저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사님한테 많이 전화도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사님 때문에. 아니면 혼자 했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에 그러면 계약을 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금 둘 다 똑같이 했어요. 보증금 1000에 65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월세 시세보다는 15만 원 정도는 덜 받았는 거네요. 예, 조금 제가 양보했죠. 주위 쭉 알아보니까 좀 공실도 좀 있고 요즘 김해 시세가 경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안 가보니까 낙찰 전에 가는 거랑 낙찰 받고 가는 거랑 또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 다 틀립니다. 예, 낙찰 받고 나면은 내가 조사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다 보여요. 예.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그렇지, 봐야 그렇지. 되겠다 느꼈죠. 여기는 지금 65만 원에 지금 잔금 치르고 계약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월세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예, 제가 65만 원이라도 하라 그랬죠. 예, 왜냐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그대로 앉히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여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 이걸 팔고 실책을 보고 나오는 게 맞거든요.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가를 무슨 아파트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금방 새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여기는 대출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대출 한 개는 1억 500 받고요. 한 개는 1억 600. 이자는 지금 얼마 정도 발생해요? 이자는 개당 한 34만 원 정도. 34만 원이면은 둘 다 합치면은 70만 원 정도 된단 말이네. 예. 예. 저게 한 60, 61만. 그러면 6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전에는 보너스 받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매달 6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좀 든든하죠. 예, 든든하죠. 예. 오늘 뭐 사줄 거야? 맛있는 거 사다. 이제 건물 주인이시네. 그 와이프가 그날 건물주 음. 이러잖아. 진짜 건물주 돼버렸네. 진짜 이거 하니까 예. 이제 처음이니까 딱 낙찰 받고 나니까 좀 허탈한 기분이 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요? 예, 잘하고 있는 건가. 좀 세입자들 가서 만나기 두렵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처음에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사님한테 계속 사소한 것도 이래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진짜 저한테 전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거 바로바로 이제 대답도 해주고 그럴 정도로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면 그걸 이제 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래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돼지 아버지를 빼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전달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걸 또 이제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달하고 이쪽에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지. 전달시켜주는. 저희 와이프하고도 얘기하면서도 물건이 이렇고 저렇고 뭐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제 이야기하면 와이프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 지사님한테 전화해봐라. 완전 맹신하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전화해봐라. 무조건 이러는 거야. 근데 이 물건 받으면서 명도하고 다시 이쪽에 재계약하고 했을 때에 되게 많이 배웠죠. 예, 많이 배웠어요. 예. 조사하고 나서 이 물건 받으면서도 내가 부족했던 그 조사 부분이 다 보였을 거고 예.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것도 이제 뭔가 느꼈을 거고요. 예. 제가 그 심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믿지 말고 또 이 말을 바꿀 거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죠. 예. 저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이렇게 겪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내한테 어떻게 해서든 나를 귀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말을 또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예. 이게 보니까 질질 끌려는 의도였어. 최대한 제가 막 안달나게 하게끔 해서 최대한 자기 조건에 맞게끔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다른 데는 또 계속 알아보면서 계속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성격도 급하고 해서 바로바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자제시켰죠. 예. 계속 제가 안달나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하면서도 침착해야지. 느긋하게 속으로 하면서도 계속 지금 안달나는 거예요. 돼지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비유를 해주고 그 비유 중에서 또 하다가 뭐였냐면은 그 무사들이 칼을 들고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잖아요. 딱 됐을 때 그 칼 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얘가 힘이 얼마큼 센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둘 중에 하나가 안달이 나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칼을 내리면서 들어오잖아요. 걔는 죽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조급함이 생기고 안달이 생겨서 거기에서 내가 대뜸 먼저 무슨 대답을 하잖아요. 지는 상황이. 항상 침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돼지 아빠가 보면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되게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내적인 부분을 보면은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돼지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을 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었는데 자기 말을 했을 때 무조건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말했는 데에서 안 지키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제 이렇게 했던 얘기도 번복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얘들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계속 달래려고 가라앉히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그거부터 작업을 했죠. 우리 돼지 아빠한테. 그래 결론적으로는 이겼잖아. 우리가 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충분히 수익도 지금 얻고 있고 예.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여기에서 인상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그 수익까지 가는데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경매가 좋냐면은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세입자님들이 내 대출 이자를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죠. 끝나니까 이제 뭔가 좀 홀가분하죠. 예.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경매는요, 그냥 우리가 부동산 하나 취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물건은 목 좋은데 해가지고 세입자 껴져 있는 거에 월세를 보고 내가 수익을 보고 투자하면 되거든요. 경매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고를 때도 내 마음이 들어가고요. 입찰가를 선정할 때도 내 마음이 들어가고요. 명도 대상자를 만날 때도 내 마음이 들어가고 누군가 내 물건을 막 깎으라고 할 때도 내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되게 정직하고 되게 올바르고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돈을 버는 이 시장에 왔을 때는 이 성격이 돈 버는 거하고 되게 반대로 가고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돈을 더 벌려고 하면. 우리 돼지 아빠가 요거 받으면서 본인 성격을 많이 알았는 것 같아. 그동안 몰랐는 것 같은데. 그죠? 돼지 엄마도 이렇게 보니까 뭘 계속 미루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돼지 어머니. 유튜브는 항상 들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돼지 어머니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편 미루고. 뭐 안 되면 계속 선생님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뭐든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돼지 어머니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건 다 돼지 엄마 때문입니다. 근데 많이 배웠잖아. 본인 예. 원래 부동산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그죠? 네, 많이 배웠어요. 일반 부동산 취급했다 그러면 부동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반 부동산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땅도 한번 사봤는데 바보가 바보한테 사는 것 같아요. 오, 뭐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보 게임이에요. 예. 내가 좀 덜 바보한테 그걸 사고
내보다 더 바보한테 팔고 정확하게 한다.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매물은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죠. 뭐. 왜냐하면은 본인이 만약에 슈퍼를 한다 그러면요. 네. 아니면 옷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슈퍼를 한다 그래도 도매 가격으로 내가 사죠. 네. 예, 옷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저쪽에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파는 가격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와가지고 그 마네킹에 옷 입혀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어디 소매점 가가지고 옷이나 뭐 사먹겠어요? 안 사먹는다니까. 자기가 뻔히 그 루트를 안다 그러면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도매 가격에 사는데 일반 시세에 사는 게 되겠어요? 총 맞았지. 실례로 그 우리 교육생 중에 이번에 공매 물건으로 상가가 나와가지고 입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체납을 다 갚아버려가지고 치하되어 버렸어.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쪽에 시세가 되게 좋은 거예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한번 거품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세거든요. 그때 거품 빠졌을 때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고 어떤 그 상가를 3개를 이제 발견했는 거예요. 주위의 시세를 보면은 그 월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지 아버지하고 우리 수환 씨하고 회사원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 해가지고 2천만 원 모으라 그러면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2천만 원 깎기가 쉬워. 내가 그냥 바보라 그러면은 나왔던 그 가격에 사겠지만 내가 경매를 해가지고 시세설을 하고 입찰가를 던져보는 그 실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물건도 내가 입찰가를 던지는 그 실력으로 하면 돼요. 2천만 원 벌기는 힘든데요. 깎으면요. 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1억 7천에 사야 되는데 2천만 원 깎아서 1억 5천에 산다 그러면요. 내 돈 나가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을 3개가 있더라고. 우린 작업 어땠습니까? 부동산 사장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돼. 저렴하게 사면은 수익은 높아지겠죠. 예. 그럼 내가 팔 때는 차익을 많이 보겠죠. 경매를 할 줄 알면은 일반 물건도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상가입니다, 상가. 근데 아파트는 힘들죠. 근데 상가는 매수자가 우도인 시장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을 조사하다가 일반 물건에서 더 저렴하게 사는 게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 그러니까 아까 금방 돼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물건은 덜 바보가 더 바보한테 계속. 하는 게 일반 부동산.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요 경매 시장을 이해를 못하면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일반 물건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돼지 아버지가 되게 많이 발전하셨네요. 본인도 11월 달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네.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그 상간에 되게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또 들어온 지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계속 좀 조바심이 생기더라고. 몇 번 아파트도 몇 번 해보고 떨어지고. 동네 상가도 한번 들어가보고. 예. 남들은 뭐 2개월, 3개월 뭐 하나 받았다 뭐 이런 소리 계속 들리고 계속 생각했죠. 근데 이것도 두 번째 저 아파트 받았는 것도 이제 와이프 때문에 받았다고. 처음에 지사님께서 2등 입찰가는 뭐 생각하지 마라 뭐 하셨는데 그래도 2등 입찰가 보면은 저하고 한 2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적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전날까지 1억 5천 100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전날 이제 저녁에 이제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와이프를 보내야 되니까 내일 법원 가서 1억 5천 100 적어라 사건 번호 불러주고 뜬금 탁 흘리는 말로 이러더라고. 좀 더 적어라 이러더라고. TV 보면서 흘리는 얘기로 그 얘기를 듣고 더 적어야 되나 혼자 고민하다가 200만 원 더 올렸죠. 근데 또 지가 또 100원 더 적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내가 분명히 가르쳤을 때 이 이런 거 적지 말라고 했는데 지저분하게 적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적으라고 했는데 네. 100원을 적어놨더라고. 난 이게 돼지 아버지가 그런 줄 알고 아유 진짜 쪼잔하게 진짜 100원씩 나는 그냥 여기서 던져주겠다면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1억 5천 100, 100만 100원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2등 했겠네. 2등이죠. 예, 떨어졌죠. 그러면은 1등이 되게 좋아했겠네. 예. 이거는 일부러 저 혼자 해보려고 지사님한테 이제 하기 전에 말을 안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근데 좀 뭐라 했죠? 지사님 이게 앞 물건이 이제 바로 다 정리가 안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지사님께서 좀
원래 패턴은 물건 하나 정리가 다 되고 내 대출 이자를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바로 다음 물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명도 때문에 내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물건을 또 받았다 그러는 거야. 뭐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빨리 이제 정리돼가지고 예. 이제 이 물건 받으셨네요. 예. 여기는 평수가 너무 좋아요. 실평수가 18평이면은 분양 평수는 한 24평? 예.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아요. 예. 위치가. 그 여기 CG에서는 신매역이 중심이 돼요. 야구장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이제 커질 거거든요. 예. 예. 법원도 이제 들어올 거고,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더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쪽으로 인프라가 더 좀 커질 거고, 그러면은 상권이 그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여기 신매역 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학군하고 인프라는 이쪽으로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 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권도 예. 꽉 차 있고 예. 예.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신매역에서는 먹고 마시고 하는데 다 여기서 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누릴 수 있는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고 교통편도 편하고 학군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쪽에는 새를 놓는 거나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팔 때 뭐 새 놓고 파는 거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보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는 거는 입찰가를 내가 좀 힘을 줘야지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입찰가를 힘을 준다는 거는 시세 차익을 크게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 차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잔금이 아직 잡혔어요. 정한 날짜가 잡혔어요. 29일. 이쪽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집주인. 전 소유자가 살고 있죠. 예. 사람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예. 만나보고 이제 얘기도 다 끝나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분양받았어. 전세를 한 1년 전세를 한번 돌리고 자기가 들어갔다 갔다. 그러면 계속 살았다는 거네. 예.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수리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여기 이제 전 주인분이 공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퇴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도 진짜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전혀 몰라요. 부동산 쪽으로. 예. 그래서 이걸 당한 것 같아. 조금만 알고 있었으면은 좀 변제해가지고 뭐 어떻게 예, 할 수 있는 좀 안 방법이 됐을 있을 수도 거예요. 있었는데 예. 전혀 모르더라고. 저 얘기하더니 전혀 모르고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고 해가지고 이런 거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회사원이었네요, 그냥. 예. 근데 연봉을 8천, 9천 받았더라 마지막에. 공사장님 다 그렇게 받아. 예. 그래서 근데 연봉 8천에서 9천 정도 받는다고 해가지고 예. 크게 또 부자는 아니에요. 예, 부자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이제 받았으면은 조금씩이라도 수리를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완전히 개판처럼은 안 살아봐가지고. 뭐 중간에 신고제를 좀 받거든요. 예, 화장실 예. 공사를 했든지 그럴 예, 수는 그런 있겠죠.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다고 봤죠. 아직까지는 내부는 보지는 않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사 날짜는 언제 잡으신 거예요? 계속 살기로 하고 지금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 거예요? 예. 계약서도 적었는 거예요? 예. 계약서도 처음에 김해상가 한번 해봤다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예. 아직 그 잔금도 안 치렀는데 계약서를 적었어요? 예. 계약서를 사서 제가 직접 아파트 앞에 가서 이제 커피숍에서 나오라 그래서 제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고 계약서를 적었죠.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됐는 거네. 예, 이제 제가 다음 주 중에 이제 잔금 치고. 공사장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월세를 미룰 사람은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보증금도 좀 깎아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해요? 39만 원, 40만 원, 그럼 월세는 얼마 정도 받기로 했는데요? 50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 갚고도 한 10만 원 정도 남네요. 예. 괜찮네요. 이제 경매쟁이가 됐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경매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진짜 기술이 좋은 것 같아. 경매에 관심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뿌듯하네요. 지사님 계시니까. 있으니까 뭐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뒤에서 이런 사람이 또 욕한다니까. 아니, 이제는 계속 좀 전화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게 보니까 저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이 물건들을 잘 받아가더라고.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욕심 있다 그러면은 미안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걸 계속 눈치 주는 사람은 진짜 선생도 아닐 뿐더러 그걸 눈치를 보는 제자도 그러면 훌륭한 제자는 아니죠. 그죠? 본인이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귀찮게 하고 뭔가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걸 귀찮게 하는 거는 멘토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좀 힘듭니다. 자, 우리 수환 씨. 네. 수환 씨가 받았는 물건을 한번 볼까요? 수환 씨가 3월 달에 들어왔죠. 네, 3월 초중쯤에. 3월 거의 말쯤에. 3월 말쯤에 네. 수환 씨가 들어왔는데 물건 받았는 게 4월 26일 때 받았네. 네, 4월 26일.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물건 하나 받았네요. 네, 한 달 좀 네. 됐을 때. 누구는 6개월 다 돼가지고 물건을 받았는데 아유 누구는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물건을 받네. 이게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돼지 아빠? 이러니까 네. 제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나이 차이가 왜 중요한 게 그러냐면 아니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해보셨다. 3, 4년 전에 벌써 물건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처음 해봤잖아요. 법원도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두려운 거야. 그런데 수환 씨 같은 경우는 앞선에 경험이 있는데 멘토를 만나니까 그냥 자신감이 들어갈 수가 생기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네. 생기죠. 처음인데도 그래도 뭐 선생님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앞전에 2건 정도 받았는데 멘토를 만나니까 더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 차이점.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 아니고 경험에 의한 차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9층 중에 8층이네요. 근데 여기 복층이라서 8층이 탑층이고요. 그 탑층 위에 9층 형태로 이제 복층이 복층이.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이제 와 신기하네. 네, 아파트죠. 지금 수리 들어가시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명도 끝나서 이제 예. 수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리 전후하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교육생 중에 복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분리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네. 그 과정을 한번 좀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청소 일부분 끝나고 예. 이제 전 사진은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공사는 일단 업체에 개별로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진은 조금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 한 거 완료가 되면 전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후 사진은 한번 예. 해가지고 그거 낙찰 후기로 좀 올려주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왠지 아파트 자체가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재밌는 물건인 것 같아요. 여기는 평수가 좀 크네요. 예 164제곱미터거든요. 그럼 분리를 한다 그러면 몇 평씩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층은 32평이고요. 32평인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을 막을 예정이니까 한 30평 정도를 보면 되고 위층에는 공식 면적은 24, 예. 5평 되는데 예. 앞뒤 베란다가 지금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면 그것도 면적이 한 27, 8평. 야, 그럼 이거 분리하면은 딱 좋은 평수네. 예. 어... 분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조금 진행이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고 우리는 조사를 했는 거니까 괜찮네요. 위치하고 그건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그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100m 정도 되는데 남산역하고 거리가 되게 가끔 이게 초역세권이네요. 한 5분 정도 안쪽이라고. 초등학교도 바로 밑에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 보내는 거리도 되게 가깝네요. 네, 그렇죠. 9시 방향으로 가면은 부산과학고등학교 있고 10시쯤으로 쭉 가면은 남산고등학교하고 9시 방향으로 쭉 저쪽 산 쪽으로 가면은 부산 외국어대학교도 있네요. 네. 여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2년 안 됐어요. 1, 2년 정도 된 걸로. 그럼 동네 분위기가 완전 틀려지겠다. 이 동네에 보니까 굉장히 주택가라서 조용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가니까 지하철 나오면 그 통로가 학생들이 붐비는 통로다. 그쪽으로 네.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조금 하는 왔다 그 갔다 길거리가 하는. 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상권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이런 게 지금 많이 있고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형성되고 그쵸,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팔아주거든. 위치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시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시세가 나와요? 사실상 시세가 없습니다. 없는 게 이 아파트 자체가 별로 변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좀 잘 안 나가는지 큰 평수는 이거를 최근에 매매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4억이라 했다가 4억 2천, 3천 뭐 이렇게 정확한 시세는 아직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하지가 않으니까
부동산 사장들도 저것도 잘 팔아야지 뭐 여기는 얼마 정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세 살 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겠네요. 얼마 정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겠네요. 예, 얼마 정도 받고 싶냐고 하고 예. 또 그리고 큰 평수를 받고 싶다 하니까 여기는 매물이 없어서 잘 모르고 이 평수 때 빌라를 추천해주지 이거를 추천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내가 수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내놓는 게 시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충을 해가지고 분리할 거잖아요. 네, 불리할. 그러면은 이거 사는 사람들은 하나는 세를 주고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서 자기가 이쪽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보통 그런 걸 우리는 2층짜리 주택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살고 세 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 얻고. 그런데 아파트에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이건 잘만 하면 수익도 되게 괜찮은 물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이 큰 평수를 옮겨가고 싶은데 하나가 경매가 나왔다고 내보고 한번 좀 어떠냐고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이렇게 복층 구조로 해서 세를 받고 하는 호수가 있다고.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봐줬죠. 초기로. 괜찮은 것 같다.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본인들이 안 했지요. 안 하면서 다시 물었죠. 안 할 거냐고. 자기들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고 해서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게 됐죠. 하면서 약간 좀 두려운 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지사님하고 통하면서 시세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에 들어가야 될지 입찰가 적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그때 입찰가를 얼마 정도 얘기를 했죠? 3억 한 2천 정도 말씀하셨죠. 3억 2천에서 위아래로 적으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수환 씨한테 이 물건 그렇게 받고 싶냐면서 진짜 받고 싶다고 꼭 받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한 3억 1천이었거든요. 3억 2천이면은 진짜 고수가 아닌 이상에는 감정가를 못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 2천에서 좀 더 적든지 좀 더 빼든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500을 더 적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받고 싶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볼 때도 여기는 한 4억 2, 3천에서 내놔도 되는 물건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는 주택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2층짜리 없고 그냥 단독으로 있는 주택이 있었는데 주위에 시세가 내가 기억이 가물한데 한 3억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얼마에 떴냐면은 1억 5천 얼마에 이렇게 떴거든요. 단독으로 됐어요. 그때 최저가에서 제가 한 5천 정도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거 수리하는데 얼마 썼냐면은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사이에 이렇게 썼어요. 안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싱크대고 다 바꾸고요. 사시도 건물이 오래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좀 내려오거든요. 문이 찌그러져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끽끽 하면서 억지로 열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한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전 다니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배선입니다. 배선. 이게 배선이 다 피부에 까여가지고 비가 오면은 합선돼가지고 불날 것 같은 거야. 내 건물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배선 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붕에 방수 처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업자들을 되게 많이 알아봤습니다. 한 열 몇 군데 업자를 문의해가지고 세 군데 추려가지고 거기에 세 군데 추렸는 거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한테 해줄까라고 해가지고 한 명을 뽑았어요. 그 업자한테 이제 시켰죠. 보통 수리한다 그러면은 거의 수리를 다 했네. 2주면 되는데 그 집 지었다 생각하면 돼요. 뼈대만 빼고 다 했네. 네. 다 끝나고요. 가보니까 옛날에 그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있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따라라라라 이렇게 있죠. 그래 공사비까지 이렇게 하면 한 2억 정도 들었죠. 그거 제가 3억 5천에 팔았습니다. 네.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수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세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저는 그쪽에 대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 물건 보고 한 명한테만 팔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이 물건도 똑같아요. 위치가 좋죠. 그리고 여기는 매력이 뭐예요? 이게 그냥 평수가 크다 생각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건데 요거는 복층이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2층짜리 주택처럼 여기도 2층에 주인세대가 살고 8층을 세를 놓는다든지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물건을 여기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만 내놓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부동산은 다 이 물건을 알 수 있도록 퍼뜨려야겠죠. 그러면 팔립니다. 이거는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매력에.
이게 복층이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이라고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이제 업체 몇 군데 불러갔더만 이거는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설명을 했죠. 이거는 가스 분리하고 전기 분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럼 괜찮겠네요 이랬는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 볼 때는 평수가 크면은 매매도 잘 안 되고 전세는 좀 나가도 월세가 좀 잘 안 나가거든요. 월세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하면은 평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월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월세가 더 잘 나가겠다. 그치. 팔아도 사는 사람도 밑에 자기 살면서 위에 하면은 괜찮겠다. 어찌 보면 단점이지만 수리를 좀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장점이 되겠다 싶어서 이거 꼭 받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우리 대학생인 딸이 가서 이거 입찰을 받죠. 그러니까 돼지 아빠는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돼지 엄마한테 입찰을 하게 하고 우리 수환 씨는 회사 다니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딸한테 입찰을 이제 맡기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그 자기 동네 지역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기회가 되면 들어가라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보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인데 이제 전에는 제가 경매한다는 거를 사실은 이제 남편만 알고 자녀들은 몰랐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왠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꺼려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만보니까 우리 애들도 들어보면은 경제 교육도 좀 될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 보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겠다고 처음에 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런 거 하는데 네가 가면은 가는 날은 비용을 이제 10,000원을 주는 걸로 하고. 아우 짜다 어지. 차비는 차비는 그래 줘야 돼. 차비는 어차피 카드를 내가 지출해 주니까 근데 10,000원 준다고. 10,000원 대학생인데. 점심값을 주겠다. 최저 시급보다는 많이 주는 겁니다. 뭘 많이 줘. 그 가는데 비용하고 그 입찰 기다리는데 시간하고 하면은. 2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입찰을 보러 가면서 이제 우리 법원이 총 3개거든요. 근데 서부 지원은 도저히 딸이 갈 수 없는 위치라고는 빼고 동부 지원하고 본원은 제가 한번 이제 데리고 갔죠. 본원에 한번, 동부 지원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의외로 너무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작성은 집에서 내가 다 해주고 봉투 넣고 새 봉투는 받아서 지가방에 넣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켰죠. 이제 훈련을 딱 시켜갖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이 물건에 들어가는데 요 물건 들어갈 때 2개를 들어갔거든요. 하나는 이제 조금 힘을 빼고 들어가고 지사장님 이제 힘을 좀 줄여 해서 이거는 이제 꼭 받고 싶었죠 제가. 그래서 시세 차익이 조금 예상되는 때문에 딸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엄마 1등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막 전화번호 주려고 하고 막. 그래서 엄마 번호를 다 뿌렸더라고요. 그냥 명함만 받아오고 전화번호는 주지 마라 이 얘기를 안 하고 될 거라는 생각은 고수가 들어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라면은 신권 넘깁니다 이거. 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엄마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또 가슴이 확 쓰렸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다 날라갔구나. 그리고 우리 딸인데 3,000원. 선수금으로 줬습니다. 일부. 얼마? 그날 바로 50,000원을 쏴달라 해서 50,000원을 쏴주고 원래 그랬어요. 성공 보수비를 원래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10,000원을 주는데 낙찰이 되면 내가 200,000원을 주겠다 하니까 이제 지는 매력이 있죠. 매력 있죠. 네. 근데 그날 바로 50,000원을 달라 해서 그래서 50,000원을 주고 그 다음날 200,000원을 줬으니까 총 250,000원이 들어갔죠. 야 명도비는 그렇게 깎으려고 하면서.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왜 이제 법원을 안 가느냐고. 이럽냐고. 이제 법원 가라 소리를 안 하느냐고. 총 관계 한 몇 번 갔거든요. 딸하고 관계 한 3번째인데. 재밌어 하죠. 네, 왜 엄마 지금 법원 가라 소리를 안 하냐고. 인테리어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거 끝나면 니한테 보내준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 놓는 것도 딸을 시키세요.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게 해가지고 자기가 전화 받는 걸로 그렇게 시키세요. 나중에는. 저는 딸 셋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각자 그때 시세에 맞춰가지고 한 1억이나 2억 정도 이렇게 줄 생각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든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자산을 불리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각자 얼마씩 이렇게 줄 거예요. 좋은 생각이시네. 그리고 내 재산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풍요롭게 다 쓰다가 남으면은 그때 이제 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큰딸한테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통은 동화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딸하고 누워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아빠가 이번에 은평구에 집 하나를 경매로 샀는데 그게 지금 세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세입자를 지금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1억 8천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전세 계약을 했어. 나중에 이렇게 팔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 얘가. 그래? 그러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아, 좋다면서, 그냥. 근데 지혜야, 이거 보면은 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소멸 기준 날짜가 언젠데, 이 사람이 전입을 언제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1억 5천원 못 받는다고 해도 아빠가 이 사람의 그 보증금을 인수할 건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증금이 있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알아듣든 말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이번에 또 건물 사면은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종목에 상가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카페 보면 우리 애가 그 10층까지 해가지고 세 였는 거 있죠. 그게 조기 교육입니다. 아니 어제 우리 전 세입자가 살다가 간 이제 물건들이 좀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우는데 어떻게 하지? 집에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거 좀 많은데 양이.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엄마 제가 그 친구하고 가서 같이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당연히 좋지. 그래서 어제 이제 전부 와서 이제 다 좀 실어줬거든요. 그럼 저녁에 이제 그에 대해 얘기를 좀 했죠. 엄마 그걸 얼마에 낙찰을 받고 엄마 돈이 얼마에 들어갔고 안 물어보면은 말을 안 했을 텐데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시세는 뭐 이런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 자기가 어제 와가 이제 보고 아래 위층을 보니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게 위에 층이 좋네 하면서 뭐 이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되는 거야 뭐 이래서 그래도 뭐 엄마 돈은 얼마 안 들어간다. 엄마 돈은 한 4천 정도 이래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나도 돈을 벌면 엄마가 경매를 사주면 되겠네요. 돈을 모으면 엄마가 가르쳐 준다. 그럼 얼마까지 모으면 되냐 그죠? 최소 한 3, 4천만 원 있어야 그래도 나갈 때까지 운영이 된다. 하더만 3, 4천 모으면 엄마한테 꼭 말하겠다 하거든요. 자기도. 우리 교생 중에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가 경매로 해가지고 옛날 때부터 아름아름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경매를 배우고 싶다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산은 그겁니다. 자녀한테 몇십억씩 이렇게 주는 게 그건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또 우리 교육생 중에 또 한 분은 또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과일에 이제 롯데, 혜태, 뭐 농심, 음료수 들어가는 데 있죠. 그쪽이 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톤짜리 차를 막 과일을 실어가지고 계속 납품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녀분들이 다 까먹었다 그러네. 다 까먹고도 이제 빚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 교육생이 다 갖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욕을 배우고 싶다면서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한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가 이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풍요롭게 살아라고 돈 버는 기술보다는 쓰는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은 그런 게 재산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의 다음 인생이 풍요롭게 산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그렇죠.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계속 하거든요. 저는 1등만 되면은 살 거 많다.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1등 돼가 10억 받잖아요.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차 좀 바꾸고 만약에 집이 있다 그러면은 집에 걸리는 대출 좀 갚고 아니면은 집이 없다 그러면 집을 좀 사겠죠. 평수를 넓혀가지고. 평수 좀 넓혀. 그러면 뭐 남는 돈 얼마 있겠어요? 나머지 남는 돈은 복리식 저축하겠지. 나중에 연금 생각해가지고. 인생 안 바뀝니다. 우리 돼지 아버지는 그냥 회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운동 좋아하고. 네. 만약에 지금 10억이 로또가 됐다 그러면은 인생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로는 안 바뀌어도 앞으로는 바뀌겠죠. 그게 확신이 들죠? 네. 우리 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바뀌죠. 예. 근데 내가 이게 확신이 없고 기술이 없다 그러면은 그 10억은 내 인생을 바꾸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억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연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온 가족이 여기면 지금도 남편 오늘 대형 폐기물 예. 2개 남은 거 내리러 갔거든요.
남편은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거 하면은 칠하는 거, 페인트 칠을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는 잘하거든요. 아, 또 아저씨가 그런 손재주가 있으신가 손재주가 보네. 있어요. 그래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번호키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아, 네. 그거 이제 드릴로 드릴로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설치. 도락 설치하는구나. 설치하고 그 잔잔한 손재주가 있으시네. 그러면 전기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또 전기 그 설치 같은 거 오래돼 갖고 누렇게 변한 거 있잖아요. 그 카본만 바꿔도 카본. 집이 되게 환해 보이거든요. 그게 도배 싹 하얗게 해놨는데 그것만 누렇게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보기 싫죠. 근데 그것만 바꿔도 집이 되게 깨끗하게 보여요. 그거를 박스로 팔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박스 팔면 한 개 500원 내서 뭐 700원밖에 안 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주로 조금 해주죠. 아, 궁합이 맞네. 근데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되는데 일단 그래도 그런 쪽으로 네. 일단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전세를 한 2바퀴 정도 월세를 돌려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가 돼 있으니까 4년 뒤에 매매할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최소 1억 이상 최소 1억 이상 네, 볼 수 최소 있는 1억 물건이 이상. 경매가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은 현재 시세 차익을 보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2, 3천이 더 오르면은 더 차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물건 받았다고 했을 때 심장이 뛰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런데 좀 살고 싶거든요. 좋죠. 예, 좀 예. 딱 그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드라마에 2층 계단 올라가고 위층하고 그런 아래층하고. 로망이 있잖아요. 예. 야, 지혜 좀 내려와봐 그러면 예. 왜 하면서 드르륵 내려오고. 부잣집 이런데. 이 경동 아파트가 옛날에 지을 때 탑층은 약간 그렇게 남산동이 그렇죠, 약간 좀 그런 층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좋겠고. 야, 남산동만 해도 학교가 주위에 이렇게 깔려있고 하니까 개발하면은 1순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병원도 옆에 있네요. 요 병원은 개인 병원이 있거든요. 침례로 네.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부산시에서 시립병원 쪽으로 시립병원 이쪽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추진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네. 나오고 병원 있어요. 들어오면 좋겠네. 좋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노포동에서 얼마 가까운데 노포동에서 양산 넘어가는 1호선 연장 확정됐거든요. 확정됐어요. 확정됐어요. 예전에 제가 사하고에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거 내가 연장된다는 얘기 듣고 그 물건을 내가 땄거든요. 근데 10원 운행할 때 1, 2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빨리 팔고 나와버렸지 그냥. 저도 이제 제가 나가게 되면 주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뭐 그런 이제 호재가 발생되거나 하면 시세가 좀 변동이 있을 때 매매해야지. 그때는 순간적으로 매수자들이 찾게 되거든요. 잘 받았습니다. 지사장님 덕분이죠. 그때 우리 낙찰가 정할 때 밤에 전화했다니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사실 난 처음에 이걸 1차 그 금액을 넘길 생각도 살짝 했거든요. 그때 지사장님 그래 하지 마라. 되게 받고 싶어 했어요. 3억 2천을 넘기면 안 된다. 그 이상 들어오는 건 완전 고수다. 그때 밤에 이제 통화도 하고 12시까지 고민을 했죠. 꼭 받고 싶다면 3억 2천에서 조금 더 적든지 그런데 500을 적어버리는 거야. 난 좀 적으라 했는데. 보기보다 통이 큽니다. 예. 네. 하여튼 수환 씨의 통은 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수환 씨부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올 때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듣고 정말 이게 제가 찾던 그런 선생님인 것 같다 해서 저는 스스럼 없이 한번 와서 상담도 안 했습니다. 그걸 바로 입금시키고 언제 가면 되냐니까 토요일날 수업이 돼서 왔는데 오면서 제가 계획을 잡았죠. 회사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만하고 싶고 회사를 한 5년 정도 더 다니고 나면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살고 싶은데 그때까지 단기 계획은 5년이고요. 5년 동안은 상가하고 임대놓을 아파트를 해서 500만 원 정도 이제 월세가 나오는 구조를 일단 만들고 나서 회사 생활을 접고 이제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는 계속적으로 1년에 3-4건씩 해서 노후를 좀 자유롭게 제가 이런 생각을 왜 가지냐면 제가 결혼할 때 200만 원에 한 달에 월세 4만 원 하는 단칸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어렵게 시작했네. 네, 그래서 남편의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을 믿고 저는 그렇게 해도 잘 살 것 같은 자신은 약간 그래 시작했는데 뭐 작은 방에서 이제 한 짜리를 옮겨가고 또 둘째가 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살면서 나는 괜찮은데 자녀들에게는 그게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니다. 저는 월세를 했지만 부모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너희를 키웠는데 큰 거는 못 해줘서 작은 집 하나 정도는 해주고 싶다.
아들이 좀 있으면 장가 갈 건데 그때 되면 작지만은 작은 집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도 되고 싶고 와. 네, 그런 꿈이 있었죠. 지금 해보니까 약간의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런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자식들에게도 던져지는가 애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좀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집안의 어른이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의 생각도 굉장히 관념도 이렇게 잡히고 그죠? 최고네요. 멋있습니다. 요 이제 와서 강의 듣고 교육 예. 받으면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었죠. 어. 어렴풋하게 누구나 다 로망이 노후에 월세 받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요 와서 매주 이렇게 오는데 이게 주 중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요 와서 또 하고 물건 검색하고 이거 하면은 2시, 3시 정도 자잖아요. 일주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물건 하나 받으면서 또 그게 싹 해소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감도 붙고 이러니까 꿈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라는 게 뭔가 확신이 오죠. 확신이 조금 쓰고 있습니다. 예. 멋진데요. 우리 돼지 아빠.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딱 생각한 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려고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그래서 이제 땅이나 뭐 허름한 주택을 사서 집을 지어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겠는데. 근데 그- 사돈끼리 만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출입구도 따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짓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시간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계속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도 좀 높으시고 하니까 이제 계속 편찮으신데 병원을 못 데려가는 거야. 그 너무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왜냐하면 그게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러려면 지금부터 계속 경매도 꾸준히 하면서 제 그릇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꿈입니다. 와, 돼지 아버지가 효자시네. 이때까지 너무 못해가지고 돼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지잖아. 부모님한테 정말 뭔가 이렇게 더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는 시간에 쫓기죠.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주말에는 피곤하고 그렇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 월급을 받는 이유가 내 시간을 회사에 맡김으로써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간에 여유를 주려고 그러면은 회사를 안 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내 시간은 내 거겠네요. 근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돈을 벌려고 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이 법칙을 따라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3차원에서 돈을 버는 거는 육체적인 노동과 내 시간을 들여야지 돈이 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시간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힘을 써야 돼. 육체적인 노동은. 그게 뭐냐면요. 볼펜 정도 들 수 있는 힘. 입찰가 적어야 되거든. 그리고 종이 몇 장 들어가지고 입찰 봉투에 열 수 있는 그 힘, 그까지 걸어가는 힘, 요것만 있으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은 거진 안 하는데요. 정신적인 노동이 되게 심하게 들어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물건 보는 그 순간부터 정신적인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걸 시세 조사하는 데서 부동산 사장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데서 또 마음이 흔들리고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이건 시세가 아니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도 시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옥석을 가려내는 이 정신적인 멘탈이 또 강해야 되고 입찰가 선정하는 걸 하는데 또 정신적인 멘탈이 또 들어가요. 정신적인 멘탈이 약하면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멘탈이 또 입찰가에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람하고 신랑이 하는 데서 또 정신적인 멘탈이 들어가죠. 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은 짐을 다 빼면은 그때부터 이 집이 다 보입니다. 농디에 있는 곰팡이 썰어있는 거 하고 짐 다 빼잖아요. 이 집의 문제점이 다 보여요.
거기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들어오죠. 거기에서 멘탈이 약한 사람은 또 돈을 미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새를 놓는다 그러면은 새가 잘 안 빠진다고 미쳐버리는 거야 또. 그럼 여기서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야 돼요. 팔라고 하는데 잘 안 팔려. 여기에서도 또 정신적인 멘탈.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파는 그 순간까지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세계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정신적인 고통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할 뿐이지. 대신에 육체적인 노동과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출근해서는 3차원, 퇴근해서는 4차원.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4차원의 세계의 맛을 받는 거예요. 예. 자, 돼지 아버지 4차원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두 분의 꿈을 듣고 또 목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모를 확신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쫓아가신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 확신이 이제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만드실 겁니다. 돈 벌고 싶어요라는 거는 꿈이 아니에요. 그냥 마냥 돈만 벌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오는 이 정신적인 멘탈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 수환 씨 같은 경우에도 경매를 전에 했지만 정신적인 멘탈에서 흔들려 가지고 몇 년을 쉬어버렸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걸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심호반 내 제자들한테 정신적인 멘탈을 강하게 만들려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돼지 아빠 같은 경우는 내한테 수업 들어올 때마다 야단 많이 맞았죠. 이런 세상을 안 접해봤거든. 근데 하나 받으면서 또 하나 받으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 왜 그러냐면 꿈에 대한 확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지는 겁니다. 만약 그냥 돈 버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만 고비가 오면은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경매를 쉬게 되고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돈 버는 거가 멀어지죠. 지금 여기서 한두 건 받았다고 해가지고 끝났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시작. 이제 시작. 예. 이제 조금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씩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물건 하나 받았을 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새 놓는 거나 파는 거나 했을 때 마음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경매 고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을 이렇게 받았을 때 다른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은 경매의 고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얘기 없죠?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